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무지개색 레시피, 그러니까 색깔별로 어떻게 하면 레인보우처럼 화사로운 면역력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질병과 노화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짝이른 불안정한 산소이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로부터 자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환원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세포를 산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세포를 공격합니다. 보통 공기 중에 산소 분자는 삼중항 산소로 두 개의 호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산소가 변해서 불안정한 상태, 이거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할 때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리액티브, 그러니까 활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활성이라는 것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의 어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마시는 산소와는 다르게 체내에서 형성되는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입니다. 적정량이 있으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해하는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가행한 상태, 아드레날린 가행 신드롬처럼 우리가 항상 활성산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구조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끊임없이 손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환원시키고 건강한 세포를 산화시키는 그 스트레스를 맞서주는 물질들이 바로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뭐냐면 건강한 세포로부터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앗지 않도록 자기가 미리 이제 우리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적용해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중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댁에도 다 있을 겁니다.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원래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것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미네랄은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되죠. 우리 몸속에 있는 거는 황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황산화 효소라고도 하는데요. SOD,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 요산, 빌루린, 알부민, 코엔자임, Q10 등이 몸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항산화 물질들 역시 점점 감소를 하죠. 40대, 그러니까 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40대, 아니 30대부터는 이 부족해지는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항산화 물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성분들로는 비타민 A는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습니까? 계란, 노른자, 간, 두부, 견과류. 비타민 C는 채소 종류에 들어있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풋고추, 브로콜리, 감귤류, 딸기, 키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E는 녹색이 채소, 양상추나 브로콜리, 시금치, 샐러리 등 들어있고 특히 식물성 식용유, 올리브 오일이나 해바라기 씨유 같은 데도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당근, 자색 고구마, 감지에 들어있고 폴리페놀은 녹차, 두부, 된장, 포도주, 카카오 닙스 같은 데 들어있죠. 셀레늄은 해산물이나 차가버섯, 육류의 내장 등의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왜냐하면 항산화 물질들이 다양하게 폭넓게 있을수록 그 항산화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만 조집하지 마시고 음식들에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물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식물에 대한 항산화 영양소,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피토는 식물을 뜻하는 피토, 화학 합성물을 뜻하는 케미칼, 그래서 식물의 합성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피토케미칼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자기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 유해세균, 우리 밖에서 날아오는 곤충이라든지 뭐 조류라든지 그런 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게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껍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껍질, 색깔이 다양한 껍질이든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곡물 등의 식물의 색깔을 결정하는 색소이고, 잘 섭취하면 노화와 질병을 억제하는 탁월한 항산화 기능, 면역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항산화 영양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카테킨, 셀레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색깔별로 있다고 그랬죠. 붉은 피토케미칼, 붉은 과일과 채소에 든 대표적인 피토케미칼은 라이코펜입니다. 혈류를 개선시키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색 과일과 채소에 든 대표적인 피토케미칼은 클로로필입니다. 우리가 엽록소라고 하죠.
피로회복,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디톡스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간세포 재생,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이었습니다. 노란색 가위가 채소에 든 대표적인 피토케미칼은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야맹증, 안구건조증, 백내장 같은 눈병을 막아주는 1등 공실입니다. 흰색 가위가 채소에 든 대표적인 피토케미칼은 케르세틴, 안토코산, 니틴 등이 있습니다. 체내 유해물질의 배출을 돕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서 특히 이제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양파나 그렇게 우리가 좀 신맛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다음은 보라색 피토케미칼인데요. 검은색 가위가 채소에 든 대표적인 피토케미칼 안토시아닌인데 색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그래 자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색, 푸른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검은 콩, 고구마 껍질, 블랙베리, 각종 포도 같은 각종 베리류에 풍부하죠. 블랙푸드에는 천연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라트롤이 풍부하고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레시틴도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자색의 검은색 블랙푸드 피토케미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색깔의 피토케미칼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을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이 혈액검사상에서 항산화 검사, 그러니까 항산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굉장히 필요할 때는 그런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레인보우 색깔처럼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종류의 가위가 채소들, 형형색색의 가위가 채소들의 피토케미칼들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 식이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